혹시 왜 나는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아시스턴트는 왜 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할까? 이거나 왜 나는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패턴에 갇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해결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을 재프로그래밍하고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비밀들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마법 같은 요령이나 기적의 해결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여러분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기술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변화는 헌신과 자각이 필요한 복잡한 과정입니다. 새로운 개인적 현실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격을 바꾸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습관적인 생각을 질문하고 의식적으로 그것을 수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무의식적인 습관과 행동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형성합니다. 진화하기 위해 우리는 이러한 자동적인 패턴을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며 반응하는지를 관찰해 보세요. 이 자기인식이 변화의 첫 걸음입니다. 감정은 우리가 과거와 연결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감정들을 평가하고 그것들이 당신이 원하는 미래에 적합한지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다면 그 감정들과 그것에 연관된 기억들을 놓아줄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같은 성격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려는 실수를 범합니다. 이는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효과적인 변화를 위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변형의 과정은 장애물과 도전을 극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어두운 곳에 불을 켜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변화를 결심했을 때 나는 할 수 없어, 너무 어려워, 나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라는 내부의 목소리들이 떠오릅니다. 이것들은 당신이 알고 있는 경계선이며 당신은 새로운 영역에 들어서기 직전입니다. 감정적으로 마음이 되어버린 당신의 몸은 변화에 저항합니다. 몸은 불편하더라도 익숙한 상태에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의식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몸은 망설입니다. 이는 시간이 걸리는 과정으로 과거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을 재훈련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훌륭한 명상을 하고 연결된 느낌을 받지만 곧바로 교통체증에 좌절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이 순간 그 사람은 미래의 에너지에서 벗어나 과거의 에너지로 돌아갑니다.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하면 변화를 기대하지 마세요. 만약 당신이 발전이 없는 이유를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돌린다면 당신은 인생에서 희생자라는 무의식적인 프로그램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옛 자아와 새 자아 사이에는 과도기적인 기간이 존재합니다. 이 공백, 이 미지의 영역은 신경학적, 생물학적, 화학적, 호르몬적, 유전적 의미에서 옛 자아의 죽음을 나타냅니다. 변화의 가장 어려운 부분은 새로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새로운 선택을 할 때 익숙한 것을 떠날 준비를 하세요. 그것은 불편하고 낯설고 불확실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익숙한 영역에 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올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변화로 나아가는 한 걸음을 내디딘 후 너무 어려워, 너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라는 목소리를 듣고 그 생각을 믿습니다. 이것은 동일한 선택, 동일한 행동으로 이어져 동일한 경험을 만들고 동일한 감정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내게 맞는 것 같아. 사실 그저 익숙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지를 자각하는 것은 승리입니다. 당신이 불평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며 변명을 하거나 스스로를 동정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한 단계입니다.
당신은 이전에 무의식적이었던 것을 자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으로 완벽하게 위장된 엄청난 기회를 맞이합니다. 고대 지혜 학교를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삶 자체가 당신의 입문 과정입니다. 단지 주의를 기울이면 됩니다. 우리는 일정한 수준의 마음, 의식 또는 무의식 상태에서 우리 삶의 도전들을 마주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문제를 만든 의식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의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의식은 인식이며 인식은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문제나 도전에 직면할 때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환경에서 어떤 조건을 문제로 인식하면 신체가 약해진다고 합니다. 반면 그것을 도전으로 인식하면 신체의 에너지가 증가하여 다시 질서를 되찾습니다. 만약 당신이 부유하거나 건강해지기를 원한다면 이는 현재 당신이 그 상태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존재하지 않음에서 존재함으로 나아가는 과정은 몇 단계를 밟고 몇 가지 맹점을 직면해야 합니다. 시도하더라도 처음에는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일부가 여전히 습관에 갇혀 있거나 여전히 무의식적이기 때문입니다. 특정 상황에 대해 당신이 느끼는 감정과 그 감정이 당신의 생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건 불가능해, 그들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스스로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극단적이거나 불법적인 옵션을 고려하는 것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경험에서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안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은 당신 주변의 장에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만약 매일 같은 에너지를 유지한다면 당신의 삶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의 에너지를 바꾸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지식과 정보가 필요할까요? 이 상황에서 사랑은 무엇을 할까요? 위대함은 어떤 모습일까요? 만약 모르겠다면 역사를 통해 영감을 얻으세요. 분명 누군가는 비슷한 문제를 직면했을 것입니다. 쉽게 답을 찾기 위해 소셜미디어에 의존하지 마세요. 공부하고 연구하고 배우세요. 그 지식을 당신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하기 전에 수백 번 실패했음을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는 실패에 대한 당신의 관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실패는 극복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올라가야 할 계단입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상황에 대해 반복적으로 같은 감정으로 반응하고 있다면 당신은 그 장의 같은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이 상황을 다시 마주한다면 무엇을 배웠을까? 다음번에는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을까? 해결책을 찾고 그것을 정신적으로 연습하세요. 새로운 신경 회로를 설치하여 그 상황이 다시 발생할 때 자동적이고 습관적인 반응을 하지 않도록 하세요. 이제 당신은 더 높은 의식 수준에서 작동하고 있으며 이전에는 무의식 때문에 보지 못했던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행착오 과정은 영적인 길에서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몇 번이나 잊어야 다시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기억한 후 다시 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잊지 않을 때까지 끊임없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지점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의식적으로 깨어납니다. 이제 우리는 감정적인 부담이 없는 경험의 기억인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변화를 위한 준비가 된 것입니다. 당신의 성격은 당신이 생각하고 행동하며 느끼는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이 성격은 당신의 개인적인 현실, 즉 당신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삶,
개인적인 현실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당신의 성격을 바꿔야 합니다. 이는 무의식적인 생각을 의식적으로 깨닫고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는지 주의를 기울이며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신경을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삶 전체를 죄책감 속에서 살면서도 그것이 죄책감이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단지 그것이 익숙한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시작할 때 당신은 주관적인 자신의 모습을 객관화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를 만들면 새로운 생각은 새로운 선택을 이끌어야 합니다. 새로운 선택은 새로운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새로운 행동은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경험은 새로운 감정을 창조해야 합니다. 이 새로운 감정은 당신의 몸에 화학적으로, 당신의 마음이 지적으로 이해한 것을 가르칩니다. 이제 당신의 몸이 그 진리를 체득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 새로운 감정은 새로운 생각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이것이 바로 진화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갇히게 되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어떤 사건으로 인해 느끼는 감정이 강할수록 내면에서 더 변화된 기분이 들게 됩니다. 따라서 외부 원인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뇌는 그 순간을 촬영하고 이미지를 고정하며 그 패턴을 신경학적으로 기록합니다. 이것을 기억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강렬한 감정을 동반한 사건으로부터 장기 기억을 형성합니다. 도전은 사람들에게 이 감정을 높은 감정으로 대체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감정을 높은 감정으로 교체하는 것은 부정적인 감정을 버리고 감사와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연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감사함을 느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실 그들은 할 수 있지만 연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증오와 좌절을 느끼는 연습을 하며 보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꽃을 피우게 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비록 작은 감사의 마음을 느끼기 시작할 때, 감사를 느끼기 시작하고 고마움과 감사함을 경험할 때, 이는 감정적 서명을 만들어냅니다. 무언가를 받을 때, 무언가가 당신에게 일어날 때, 우리는 고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무언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감정적 서명은 그 사건이 이미 일어났거나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마음을 열고 감사함을 느끼는 순간, 그 감정은 몸의 그 경험이 이미 일어났다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때 그 생각이 몸에 스며들 수 있는데 그 생각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자율신경계를 매우 특정한 목적지로 프로그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수정된 정신적, 신체적 상태를 하루 종일 유지해야 합니다. 외부 환경의 조건과 상관없이, 몸이 갈망하는 감정과 습관에도 상관없이, 그리고 시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것을 해낼 수 있다면 준비하세요. 이상한 일이나 특별한 사건, 어떤 시너지, 우연, 기회가 당신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으러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창조의 소용돌이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내가 감사를 느꼈지만 교통체증이 있었어요, 혹은 동료가 불쾌한 이메일을 보냈어요 라고 말한다면 저는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세상에, 당신은 당신의 외부 환경이 당신의 느낌과 생각을 통제하도록 허락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다시금 무의식적인 프로그램 속에서 당신의 삶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삶에서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당신은 자신이 내면에서 무엇을 했는지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자신이 자신의 삶의 창조자라는 것을 더 믿게 될 것이고 자신의 삶의 희생자라는 믿음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생존 유전자가 활성화되면 보존이 가장 중요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정말 좋은 일이 10가지나 일어나더라도 나쁜 일이 하나 일어나면 그 나쁜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생존 유전자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에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흥분할 때 그들은 그것이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실제로 최악의 상황을 마음속에서 그려보고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감정적으로 그 미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몸을 불안과 두려움의 마음으로 조건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존과 보존을 위해 당신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면 그보다 덜한 일이 일어날 때 생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작동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생존은 당신이 몸을 돌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환경을 인식하고 위협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바깥을 주시하고 미래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명상이라는 단어가 친숙해지다를 의미한다면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 당신은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면 안 돼요. 그러나 실제로 그것은 당신의 95%입니다. 당신은 이 오래된 성격을 해체하거나 바꾸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는 당신이 신체적으로 느끼는 감정적 욕구와 맞서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8시에 명상을 하고 있을 때 평소라면 교통체증 속에서 화가 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의 몸은 이봐, 당신은 지금 일정에서 벗어났어. 그냥 뇌에 각인된 경험을 꺼내서 약간의 분노를 느끼게 해줄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이 사실을 자각했다면 게임은 시작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다시 무의식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그 사실을 자각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는 엄청난 의식이 필요하며 많은 에너지가 요구됩니다. 의식 없이는 에너지도 없으며 따라서 그곳에 도달하려면 에너지를 높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압도당할 것입니다. 이 변형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만큼 보람 있는 일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생각, 행동, 감정 패턴을 더욱 자각할수록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러한 변화는 당신의 개인적 현실을 바꿔놓게 됩니다. 작은 승리가 하나하나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부정적인 생각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휘말리지 않기로 선택할 때마다 새로운 신경 경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 화가 아닌 침착함으로 대응할 때마다 당신의 감정적인 몸이 재프로그래밍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일관성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변화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것은 점진적인 과정이며 꾸준한 연습을 통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미 있는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성격이 굳어짐에 따라 새로운 현실이 서서히 나타날 것입니다. 의심이나 후퇴의 순간이 올 준비를 하세요. 그것은 과정의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순간에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순간들을 새로운 자신을 연습할 기회로 삼으세요. 이 여정을 계속할수록 당신은 삶에서 동시성을 발견하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에너지가 당신의 욕망과 일치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외부 환경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현실을 창조하는 자입니다. 모든 생각, 감정, 행동은 당신의 세상을 형성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것들을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사용하세요. 진정한 변화는 당신 안에서 시작됩니다. 외부 세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당신의 인식과 반응을 바꾸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면에서 변할 때 외부 세계는 자연스럽게 그 변화를 반영하게 됩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성장과 진화의 과정입니다. 이제 나는 완성되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종착점은 없습니다. 항상 더 배울 것이 있고 더 성장할 것이 있으며 더 진화할 것이 있습니다. 이 끊임없는 자기 발견과 변형의 여정을 받아들이세요. 명상은 이 과정에서 강력한 도구입니다. 명상은 당신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더 잘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며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 공간 안에 의식적인 선택의 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판단하지 않고 관찰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부정적이거나 제한적인 생각을 발견할 때 그것을 억누르거나 싸우지 마세요. 그저 관찰하고 흘려보내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러한 생각들이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이 줄어드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감사 또한 강력한 연습입니다. 매일 아침 당신이 감사한 3가지를 목록으로 작성하세요. 이것은 당신의 뇌를 부정적인 것 대신 긍정적인 것을 찾도록 훈련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확장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시각화도 효과적인 기술입니다. 매일 약간의 시간을 할애하여 당신이 원하는 삶을 생생하게 시각화하세요. 그 삶 속에서 당신은 어떤 감정을 느끼나요? 무엇을 하고 있나요? 누구와 함께 있나요? 시각화가 더 현실적이고 상세할수록 그것은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과 감정이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스트레스와 불안에 대한 생각은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방출하게 합니다. 반면 사랑과 감사의 생각은 옥시토신과 같은 이로운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 대화에 주목하세요. 당신은 자신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비판적이고 가혹한가요? 아니면 부드럽고 격려적인가요? 긍정적이고 지지하는 내면 대화를 키우기 위해 노력하세요. 사랑하는 친구에게 대하듯 자신에게도 그와 같은 친절을 베푸세요. 습관의 변화는 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습관을 식별하고 더 유익한 습관으로 의식적으로 대체하는 작업을 하세요. 습관은 시간이 걸려 형성되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불편함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세요. 성장은 우리의 편안한 영역 밖에서 일어납니다. 불편함을 느낄 때 이는 당신이 성장하고 확장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불편함을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진보의 신호로 받아들이세요. 성장을 지지하는 관계를 형성하세요. 당신을 북돋우고 당신의 잠재력을 믿어주는 사람들로 자신을 둘러싸세요. 동시에 이제는 당신의 최고의 이익을 위해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는 과감히 놓아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용서를 연습하세요. 자신과 타인 모두를 위해.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은 독을 마시고 다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용서는 당신을 이 독에서 해방시키고 더 많은 사랑과 연민이 삶에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당신의 생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부족함과 결핍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한다면 그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풍요와 감사에 대한 생각을 키운다면 당신의 삶에서 풍요의 증거를 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열어두세요. 종종 우리는 익숙한 방식에 갇혀 새로운 기회에 닫혀버리곤 합니다. 처음엔 도전적이거나 불편하게 느껴지더라도 새로운 경험에 예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직관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세요. 종종 우리의 몸은 우리의 이성적인 마음이 처리하기 전에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직감적인 느낌과 신체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이는 매우 중요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일상 활동에서 마음 챙김을 실천하세요. 먹고, 걷고, 대화할 때 온전히 그 순간에 존재하세요. 이것은 당신의 경험을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습관적인 생각 패턴을 깨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과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그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는 존재입니다. 이 이해는 자유와 공간을 제공하여 더 의식적으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삶에 대해 호기심의 태도를 기르세요. 모든 경험, 특히 도전적인 경험을 학습과 성장의 기회로 보세요. 이 경험에서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수용을 연습하세요. 이것은 모든 일이 마음에 든다는 뜻이 아니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수용을 바탕으로 당신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변화는 삶에서 유일한 상수임을 기억하세요. 변화에 저항하는 대신 변화에 맞춰 유연하고 적응력 있게 행동하세요. 생각과 행동에서 유연성을 기르세요. 성장 마인드셋을 기르세요. 노력과 연습을 통해 자신의 능력과 지능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으세요. 도전을 위협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 바라보세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연민을 실천하세요. 실수를 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세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연민을 베풀고 모든 사람이 현재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기억하세요. 현재를 사는 법을 배우세요. 우리는 종종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만 우리가 행동하고 변화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인내심을 기르세요. 개인적인 변화는 하나의 사건이 아닌 과정입니다. 빠른 진전이 있을 때도 있고 정체된 것처럼 보이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 신뢰를 가지며 진행이 느리더라도 꾸준히 나아가세요. 작은 성취라도 축하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진전과 성과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은 동기부여를 유지하고 새로운 패턴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놓아줄 준비를 하세요. 이는 제한적인 믿음, 유해한 관계 또는 해로운 습관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새로운 것을 추가하는 것만큼 공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자기 성찰을 실천하세요. 매일 또는 매주 시간을 내어 자신의 경험, 배움, 진전을 되돌아보고 검토하세요. 이는 당신이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경로를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은 자신의 이야기를 쓰는 작가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언제든지 내러티브를 다시 쓸 수 있는 힘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을 강화하고 최고의 자신이 되도록 영감을 주는 이야기를 선택하세요. 매일 감사의 습관을 기르세요. 잠자기 전에 감사한 3가지를 떠올리세요. 이는 당신의 뇌가 긍정적인 것을 찾도록 훈련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세요. 명상, 운동, 심호흡 등 자신을 진정시키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기술을 찾아 실천하세요. 자신보다 더 큰 것과의 연결을 기르세요. 이것은 영성, 자연, 예술, 혹은 타인에 대한 봉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어려운 시기에 당신을 지탱해 줄 목적과 의미를 제공합니다. 당신의 생각과 감정이 현실을 형성하는 강력한 도구임을 기억하세요. 그것들을 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의도적으로 선택하세요. 당신을 고양시키고 활력을 주는 생각과 감정을 선택하세요.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세요. 우리는 종종 특정한 결과에 집착하지만 이것은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좌절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 후에는 놓아두고 인생의 흐름을 신뢰하세요.
회복력을 기르세요. 인생은 불가피하게 도전과 좌절을 가져옵니다. 회복력은 이 좌절에서 회복하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장애물을 성장과 강화의 기회로 보세요. 당신은 외부 상황, 그 이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진정한 본질은 불변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당신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과 상관없이 유지됩니다. 혼란의 순간에는 이 진실의 뿌리를 내리세요. 자기 연민을 실천하세요. 친구에게 할 친절함과 이해를 자신에게도 베푸세요. 인간이라는 것은 불완전함을 의미하며 누구나 실수를 한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건강한 관계를 기르세요. 당신을 지지하고 영감을 주며 성장하도록 도전하는 사람들로 자신을 둘러싸세요. 동시에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관계에서는 건강한 경계를 설정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매 순간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든 상관없이 현재의 당신은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청의 예술을 실천하세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도 듣는 법을 배우세요. 우리는 종종 생각하거나 말할 준비를 하느라 중요한 정보를 놓치곤 합니다. 풍요의 태도를 기르세요. 모든 사람에게 충분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삶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항상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말이죠. 당신이 현실의 창조자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믿음, 생각, 그리고 행동이 당신의 삶의 경험을 형성합니다. 당신의 최고의 이익에 부합하는 믿음을 의식적으로 선택하세요. 용서를 자기 관리의 행위로 실천하세요. 원한을 품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해롭습니다. 용서는 타인의 행동을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성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변화의 과정에 인내를 기르세요. 개인적인 변화는 여정이지 목적지가 아닙니다. 당신이 내딛는 모든 작은 발걸음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세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하고 유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종종 자신의 회복력과 도전에 맞설 수 있는 능력을 과소평가합니다. 당신의 내면의 힘을 믿으세요. 당신이 가진 것뿐만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감사하세요. 자신의 독특한 자질, 재능, 그리고 성장하고 진화할 수 있는 능력을 인식하고 감사를 표하세요. 평생 학습에 마인드셋을 기르세요. 새로운 아이디어, 관점, 경험에 항상 열려 있으세요. 만나는 모든 사람과 마주하는 모든 상황은 당신에게 배울 점이 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전염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기르는 상태는 당신의 경험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세상에 발산하고 싶은 에너지를 의식적으로 선택하세요. 특정한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세요. 최선을 다하고 나서 놓아두세요. 우주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세요. 때때로 겉으로 보기에 좌절처럼 보이는 것이 더 나은 것을 향한 재조정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진정성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기르세요. 우리는 종종 내가 되어야 할 모습을 흉내내기 위해 에너지를 소모하지만 진정한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진정성은 당신의 슈퍼파워입니다. 매일매일은 새로운 페이지입니다. 어제 어떤 일이 있었든 오늘은 다시 시작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쓸 기회가 있습니다. 현재에 존재하는 법을 실천하세요. 우리는 종종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순간의 아름다움과 기회를 놓칩니다. 변화를 창조하는 힘은 항상 지금에 있습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삶에 접근하세요. 모든 경험, 심지어 도전적인 것들조차도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삼으세요.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해보세요.
당신은 자신의 이야기의 저자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언제든지 당신의 내러티브를 다시 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당신을 강화하고 영감을 주는 이야기를 선택하세요. 친절을 실천하세요.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작은 친절의 행동들이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즉각적인 순간을 넘어 긍정의 파문을 생성합니다. 정신적 유연성을 기르세요. 새로운 상황과 관점에 적응하는 능력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귀중한 기술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의심하고 새로운 각도로 사물을 바라볼 준비를 하세요. 당신의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기르는 사고 패턴에 주의하세요. 자신을 끌어올리고 영감을 주는 생각에 의식적으로 집중하세요. 어려운 시기에도 감사를 실천하세요. 감사할 것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저 도전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일지라도 말입니다. 변화의 과정에 인내를 기르세요. 개인적인 변화는 여정이지 목적지가 아닙니다. 당신이 내딛는 작은 모든 걸음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외부의 환경 이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진정한 본질은 불변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습니다. 자기 돌봄을 우선시하세요. 빈컵에서 남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먼저 자신을 돌보세요. 취약함을 드러낼 용기를 기르세요. 취약함은 약함이 아니라 진정한 힘의 형태입니다. 우리는 취약함을 통해 진정한 연결을 형성하고 개인적으로 성장합니다. 모든 순간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 당신은 현재의 순간에서 당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놓아주는 기술을 연습하세요. 우리는 종종 더 이상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 사람들 또는 상황에 집착합니다. 놓아주는 법을 배우면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일 공간이 생깁니다. 풍요로운 마인드셋을 기르세요. 우주는 풍요롭고 모든 사람에게 충분합니다. 풍요로운 마인드셋으로 살아갈 때 당신은 삶에서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열림을 경험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현실을 창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믿음, 생각, 행동이 당신의 경험을 형성합니다.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는 믿음을 의식적으로 선택하세요. 자신과 타인에게 자비를 베풀세요. 모든 사람이 자신이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세요. 자비는 마음을 열고 사랑과 이해의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회복력을 기르세요. 삶은 반드시 도전을 가져올 것입니다. 회복력은 이러한 도전에서 회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능력입니다. 장애물을 성장의 기회로 보세요. 이제 당신은 자신의 마음을 재프로그래밍하고 제한적인 패턴을 깨고 당신이 항상 꿈꿔온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 도구를 갖추었습니다. 질문은 이 지식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요? 아마도 당신의 머릿속은 아이디어와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이미 배운 것을 실행에 옮기고 싶어 안달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조금 압도당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경우이든 당신은 이 여정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세요. 이 커뮤니티는 당신의 매 걸음을 지원하고 영감을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을 이 변화를 가져오는 대화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 비디오가 당신에게 어떤 식으로든 감동을 주었다면,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일으켰다면 그걸 혼자 간직하지 마세요. 더 많은 이런 콘텐츠를 원한다면, 당신을 성장하고 발전하게 하는 콘텐츠를 원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클릭하고 알림을 활성화하세요. 이렇게 하면 새 비디오를 출시할 때마다
알림을 받게 됩니다. 그럼 무엇을 기다리고 있나요? 당신의 새로운 삶은 지금 시작됩니다. 함께 이 현실을 창조해 봅시다.